나만 믿고 따라와. 건강 절로 따라와. 따라하기만 하면 건강이 절로 따라오는 따라와. 오늘은 아이고 머리야. 이 지끈지끈 두통을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의 선생님 만나볼 텐데요. 선생님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보훈병원 신경과 전문의 이세영입니다. 저도 그동안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바로 이 두통이거든요. 그만큼 전 국민의 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 같은 사람 많죠?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두통은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전체 인구의 70에서 80% 이상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두통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흔한 증상이지만 환자분들은 두통이 발생하면 뇌 속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아나운서님도 하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잠깐 아프면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이상 이제 지속이 되면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혹시 내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뇌출혈 같은 게 생긴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네, 아나운서님처럼 다른 환자분들도 뇌 속의 질환을 먼저 걱정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뇌 자체는 직접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머리 부위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두개골 밖에 있는 혈관, 피부, 근육, 골막이 있고요. 얼굴 주변 부위로는 눈, 코, 귀, 부비동이 있습니다. 두개골 뇌 쪽에서는 혈관과 뇌경막, 그리고 뇌신경, 상부 경추구에 있는 신경 쪽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두통은 왜 생기는 건가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구조물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눌리거나 당겨지거나 변형이 될 때, 또는 혈관이 늘어나서 확장되는 경우, 아니면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종양이나 뇌출혈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작을 때에는 두통이 전혀 없을 수 있고요. 당연히 크기가 커지게 되면 두통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심각한 질환 이외에도 고혈압과 같은 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에 혈관이 확장되면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구조에 이상이 생긴 경우, 또 혈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이렇게 두통이 다 생길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이 두통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네, CT나 MRI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원인 질환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를 1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편두통이라든지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군발성 두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제가 반짝하고 생각이 드는 게 1차성 두통이 있으면 그러면 2차성 두통도 있는 건가요? 네. 1차성 두통하고는 다르게 검사를 통해서 원인 질환이 밝혀지는 경우를 2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뇌의 기질적인 질환 문제뿐만 아니라 염증성 질환에 의한 경우, 아니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 같은 경우는 진단, 치료 예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전에 이 1차성 두통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긴장형 두통? 긴장하면 두통하는 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1차성 두통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고요. 대개는 늦은 오후나 밤에 잘 생기고 자주 재발이 되기도 하고 심할 때는 매일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볼 때는 주로 머리가 무겁다든지 아니면 멍하다든지 아니면은 머리 둘레를 단단한 밴드가 꽉 조이고 있는 듯한 게 아프다라고 호소를 하시는데 되게 통증의 강도는 심하지는 않습니다. 발생 원인은 주로 스트레스라든지 과로, 피로, 수면장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있을 때도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실마리가 점점 풀리는 게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두통이 바로 긴장형 두통이 아닌가 그런 자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 긴장형 두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1차적으로는 진통제를 복용하고요. 효과가 없을 때에는 근이환제라든지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쪽만 아픈 두통이 있다고 하면 이제 한쪽만 아프니까 편두통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편두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머리가 한쪽이 아프면 편두통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지만 편두통은 머리가 한쪽이 아프다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대 이후에 머리 전체가 쿵쿵 울리듯이 아프고요. 속이 메스껍다거나 이런 위장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 눈이 빠질 것 같은 안구통이라든지 뒷목이 잡아당기는 듯한 통증 또는 불빛, 냄새, 소리 같은 데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많은 장애를 끼치는 질환입니다. 이런 편두통이 1년에 서너 번 생긴다고 하면 대증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 서너 번 생기는 경우에는 굉장히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을 1차성 두통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1차성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크게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고요. 충분히 취해야 되고 끼니를 거르지 않으셔야 되고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음식물 섭취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으셔야 되고 진통제를 과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 들어보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운 게 제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커피도 많이 마시고 또 한 자세로 오래 있고 잠도 규칙적으로 못 자다 보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 지키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두통을 1차성 두통,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2차성 두통은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의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을 때는 2차성 두통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수일, 수주에 걸쳐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약물을 복용을 해도 두통이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운동이나 기침 또는 용변을 보는 복압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 50세 이후에 갑자기 두통이 생겼을 때, 아니면 발열을 동반하는 두통, 의식이 혼미해진다거나 자꾸 자려고 할 때, 아니면 임신 중이라던가 암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두통이 생겼을 때는 위험 신호로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네, 현장에서 보시면 2차성 두통인 경우가 많나요? 다행히 대부분의 두통이 1차성 두통입니다. MRI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요. 병원에 두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 중에서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에게 MRI를 시행해 보았더니 86.4%에서는 정상 소견이었고요. 심각한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도 두통이 워낙 흔해서인지 오해도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토를 동반한 두통은 무조건 위험하다. 맞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심과 구토 같은 경우는 편두통의 주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양상의 두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고 반복적으로 생긴 두통을 가진 환자가 오심이나 구토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은 대부분 편두통의 증상이 하나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가벼운 두통인 경우 약은 끝까지 참고 안 먹는 게 좋다? 이건 어떤가요? 제 생각에는 애써 통증을 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약물을 복용을 해서 통증을 관리하고요.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두통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만성두통 시기에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약물 과용두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으로 인해서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어떤 두통인지 정확히 진단을 받은 다음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은 제가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질문인데 제 주위에 남성분이 한 번도 두통이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제 주위에 여성분들은 두통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두통을 많이 겪는 건가요? 편두통 발생 유병률을 살펴보면요. 사춘기를 전후로 남녀 성별간 유병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사춘기 이후가 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3배가량에서 많게는 5배가량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 호르몬과 편두통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요. 실제로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농도 변화가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두통이 많이 생기는 거면 너무 억울한데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통도 줄어들고 이런 거는 좀 상상인가요? 아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편두통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 환자분들이 내 두통이 언제쯤 없어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개는 폐경 이후로 한 3, 4년 정도 기다리시면 두통이 많이 사라집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실제로 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원인 모를 두통이 지속되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만성 두통은 대부분 1차성 두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일정한 양상의 두통이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고 이러한 양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부분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머리가 아플 때마다 너무 걱정이 되고 정말 병원을 예약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또 안심이 되네요.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생을 살면서 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통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상생활의 장애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두통은 2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질환입니다. 흔하지만 이렇게 부담을 주는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장애를 받을 만큼의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꼭 진료를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다 보면 건강이 절로 따라오는 따라와. 우리 같이 두통 완전 정복하고 건강하세요.